안녕하십니까. 한호섭TV 한호섭입니다. 오늘은 동북아 역사재단은 중국 동북공정의 한국 지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대 식민사관은 인조반정의 논리에서 잘 나타나 있으며 인조반정의 논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데부터 잘 나타나고 있으며 서인으로부터 시작되어 일제강점기 서인에서 분리된 강경파 노론의 마지막 당수 이완용과 식민사학자 이병도 신숙호의 매국 행위를 거쳐 현재의 식민사관 강단사학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조반정의 논리는 첫째, 조선 4대부 서인들의 임금은 명나라 황제이다. 둘째, 조선 임금은 명나라 황제의 신하이다. 셋째, 조선 임금은 조선 4대부와 같은 계급이다. 넷째, 강해군은 명나라 황제인 임금을 배신했다. 다섯째, 조선 4대부가 강해군을 축출하는 것은 명나라 황제에 대한 충성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주류 강론사학자는 한국 교과서를 통하여 우리나라 역사를 서인과 노론의 입장에서 4대 식민사관의 관점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4대 식민사관에 젖은 한국의 문화 역사만 배울 뿐이지 올바른 역사 문화는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총독부 조선 편수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날조의 달인이며 악질인 서다 소키치, 이마니 시류, 에케우치 히로시와 조선 편수회 직원인 식민사학자 이병도와 신스코에 의하여 한국의 역사가 왜곡 날조 축소되었습니다. 1945년에 일본의 패망과 동시에 조선 총독부는 해체되었으나 조선사 편수회는 해체되지 않고 세 가지 형태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는 주요 대학의 역사학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 대학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를 말합니다. 식민사학자 이병도와 신스코가 이승만 정부의 친일파 청사 과정에 의하여 청산되지 않았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면서 주요 대학 역사학과를 장악하면서 식민사학을 계속 전파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요 대학 역사학과를 장악하고 국사관을 장악했습니다. 국사관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전신입니다. 주요 대학 역사학과와 국사편찬위원회의 두 기관에서 식민사관을 확대 재생산해서는 국가교원양습소를 통해서 초중고 교사들에게 식민사학을 계속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누라이트는 식민지 근대화론 또 일제의 정치성론을 가리키는 단체입니다. 이 세 세력으로 개성되어 내려와서 현재까지 일제 식민사관이 한국 사회에서 구조적인 식민사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정권이 바뀌고 사람을 바꿔도 그 나물에 그 밥일 뿐입니다. 오히려 식민사학은 더욱 일본 극우파의 사관의 앞잡이와 밀정의 역할을 하며 학문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4대 식민사관의 정치인과 지식층과 지도층과 공직자와 언론인과 카르텔을 형성하여 점점 더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 날조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식민사관의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일본의 황구사관은 식민사관 플러스 조선 총독부 사관을 말합니다. 이 일본의 황구사관과 중국의 동북공정은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술적 논리가 없이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4대 식민사관으로 앞다투어 이에 동조하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한국 역사계와
정치인과 언론인과 지식층의 현실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비하라고 엄청난 국비를 투자하여 만든 동북아 역사재단은 연간 300억 원의 국사 예산을 낭비하면서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황국사관을 대변하고 있는 4대 식민사관의 매국 행위를 하는 노릇해가 되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명칭보다는 중국의 동북공정 한국지구라는 명칭이 더 어울릴지 모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의 독도 담당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논문을 적은 사람이라고 하니 동북아 역사재단의 참모습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중등교사들이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라는 역사책을 편찬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우리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면서 경기도 교육청 교육자료의 오류를 제기하고 교육부에게 수정을 건의해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당군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서술하였으나 이 내용을 두고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당군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신화라며 교육부를 통해서 꼰칠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도 해박이 무효가 되면 영토 수복이 가능하다고 한 내용을 두고도 간도 해박 이전에 우리 영토 편입 사실이 없다면서 이 부분도 꼰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간도는 대한제국 말기에 고종이 의운정을 간도 관리사로 삼아서 간도를 우리의 영토로 편입시키고 세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제항쟁기 시대에 일본과 청나라가 영토의 주인인 우리나라는 제외하고도 간도 협약을 맺으면서 남만주 철도 부철권을 일본에게 넘기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로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동북아 역사재단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고조선의 고유모제인 고윤돌도 중국 동부에서 발견되었다며 내용을 수정을 요구하고 또 조선과 청나라의 합동으로 조사를 마치고 국경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세운 백두산 전개비를 두고 국제법적 적용이 어렵다며 국제법상 유효성을 무시하고 수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백두산 전개비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어진 비석입니다. 그 당시 청나라에서는 황제의 특사로 총관 목북동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함경도 관찰사 이선부는 넓고 허약하다는 이유로 데리고 가지도 않고 같이 간 역관만 데리고 가서 세운 것이 백두산 전개비입니다. 이렇게 불리한 조건에서 간도는 우리의 영토로 포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북아 역사재단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일본 구국파 사관을 지니고서 그대로 다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산문화는 기원전 3500년에 시작되었다고 표시하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은 5000년과 3000년 전까지라고 표시하라고 주장하고 또한 대조용은 고구려의 왕이라고 부름이라고 하니 진국왕이라고 부름이라고 곤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기자활동 시대를 기원전 1100년 전이라고 하니까 기원전 11세기 후반이라고 곤치라고 하고 동북아 역사재단이 당연 한국의 정부기관입니까? 안 그러면 중국의 정부기관입니까? 연간 국비 300억을 낭비하면서 동북공정에 대비하는 정부기관이라는 동북아 역사재단이 오히려 한국 역사를 왜곡, 축소, 날조하고 있고 이를 방관하고 동조하는 정부와 정권과 정치인, 언론인과 공직자 등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두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존재할 수 있을지, 언제 나라가 망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국민이 되서서
4대 식민사학자와 역사 관련 정부기관을 해체하고 4대 식민사학 공직자를 청산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색출하여 척결하지 않고 한국의 문화 역사를 바로 세우고 한국사 교과서를 바로 바꾸지 않고서는 국민화합과 국민통합은 물론 국가발전과 국가번영은 물론 자주국방의 길은 요원하며 국가가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전체가 똘똘 뭉쳐서 올바른 역사관과 철학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4대 식민사관의 역사 관련 정부기관을 해체하고 식민사학자를 청산하여 위대한 한국 문화 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부산 하늘인 한오섭입니다.